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 늦었어라는 말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듣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발견할 때,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문득 나도 이제 한물 같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1937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팔린 자기계발서의 원조이자 전설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거의 90년이 다 되어가는 책이 왜 아직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순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책을 쓰기 위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500명 이상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록펠러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그 대상이었죠. 그리고 힐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학벌도 타고난 재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생각하는 방식,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배워가야 할 인생의 교훈들을 우리는 이미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성공의 13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폴레온 힐의 성공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열망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거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열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망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열망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은퇴 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젊었을 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뤄두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책을 쓰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작은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손주들에게 떳떳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분도 계시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망을 가슴 깊이 품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키우는 6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하라. 둘째, 그것을 위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것인지 정하라. 셋째,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라. 넷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라. 여섯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라. 어떠신가요? 복잡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더욱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신념입니다. 힐은 신념을 마음의 화학작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실제로 행동과 결과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란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적응.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념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란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 수 있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담아, 진심을 담아, 마치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아직 세상에 줄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자신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전문 지식입니다. 여기서 나폴레온 힐이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지식 그 자체는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오직 조직화된 계획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만 비로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엄청난 양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을 한 분야에서 일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방법 등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귀중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별것 아니야. 요즘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내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신뢰를 쌓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는 법, 이런 것들은 세대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고,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쓸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상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상상력을 마음의 공작소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발명과 발전은 먼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적 상상력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종합적 상상력에서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경험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조합하면 젊은이들은 생각해내지 못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 시간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고, 젊었을 때 꿈꿨던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마세요. 상상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상상에서 시작된 것들이 현실이 될 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열망이 있고 신념이 있고 지식과 상상력이 있다 해도 이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힐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두 번째 계획으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끈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인생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일부터 정해보세요. 내일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을 차근차근 세워보세요. 저는 이것을 계단 오르기에 비유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만 바라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한 계단만 보고 오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결단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가 인터뷰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상 결정을 내린 후에도 쉽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룬 적, 시작은 했지만 조금 힘들어지니까 역시 안 되나 봐라고 포기한 적 말입니다. 결단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결정이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내려보세요. 점심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중요한 결정도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정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힘들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결단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8번째 원칙은 인내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것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돌아서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족 문제로 힘들었을 때. 하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 인내심, 그 끈기는 여러분이 이미 증명한 능력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도 이 인내심을 발휘해 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인내의 달인들입니다. 힐은 인내를 기르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확고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질 것. 셋째,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 넷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동할 것.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망과 신념과 계획이 있으면 인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9번째 원칙은 마스터마인드, 즉 조력자 집단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제시한 원칙 중에서 저는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마인드란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화롭게 협력할 때 생기는 시너지를 말합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 비슷한 꿈을 꾸는 이웃, 서로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이런 분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대화하고 서로의 목표를 공유해 보세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힐은 강조합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구성원들은 반드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그 집단의 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번째 원칙은 성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이 원칙은 제목만 보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강력한 본능적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를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환할 때 놀라운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힐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위대한 성취자들이 40대 이후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전환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쏟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에 열정을 쏟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놀라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전해보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1번째 원칙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일꾼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잠재의식은 계속 활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잠재의식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입니다.
매일 부정적인 뉴스만 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으면 잠재의식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희망찬 비전을 가지면 잠재의식도 그런 방향으로 일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2번째 원칙은 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뇌를 생각의 송수신 장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을 내보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신비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차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를 찾겠다고 마음먹으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울 것을 찾겠다고 마음먹으면 배울 것이 보입니다.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좋은 정보, 유익한 지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13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육감입니다. 힐은 이것을 지혜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육감이란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직관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야말로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직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평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물론 직관만 믿고 무작정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과 직관적 통찰이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원칙 1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망, 신념,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인내, 조력자 집단, 에너지의 전환, 잠재의식, 뇌 그리고 육감. 이 원칙들이 처음에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큰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65세에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가 있습니다. 그는 1000번 넘게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 일명 그랜마 모제스는 78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10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그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에 열망이라는 연료를 더하고 신념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으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세요.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기서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삶에 의미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나눠주세요.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